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채널에서는 처음으로 비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제 차가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C클래스 1세대 W202 차량을 타고 있고요. 이 차량은 97년도입니다. 원래 생산된 시작점은 93년이지만 저는 이제 97년식 후기형을 좀 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2014년도부터 나왔던 W205 모델인 벤츠 C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이 C200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차량도 C200 모델이라서 비교하기에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이제 디자인 편입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확연히 2000년, 2014년 이후에 나온 4세대의 C클래스와 그리고 1세대의 C클래스의 디자인이 확연히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죠. 아시다시피 제가 W201, 1902 모델을 제가 탔었습니다. 그게 C클래스 전신이 됐던 모델인데, 그 모델은 굉장히 각 벤츠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차량부터는 여전히 각을 가지고 있긴 해요. 하지만은 약간 동글동글해지기 시작한 시대에 이제 벤츠 C클래스 1세대가 93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을 보시면 요즘 디자인이에요. 완전 느낌이 다르죠. 완전 느낌이 다릅니다. 좀 더 세련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선들도 잘 살려져 있고요. 여기보다 오히려 이거는 더 각지 모습이고 이게 더 유선형을 가지지만은 본넷이라든지 아니면 요 휀다라든지 이런 문짝들이라든지 이런 옆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들에서 좀 더 각을 살리는, 엣지를 살리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신형이 좋죠. 신형이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한 36만 킬로 뛴 차량, 그리고 이제 89년 차량 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 고칠 일이 잘 없어요. 그만큼 멋있고 요즘 차량에 트렌디한 최신 기술이 들어가는 요즘 차량들이 좋지만은, 그래도 이런 차를 타는 이유는 이제 올드카를 좋아하기 때문에, 올드카의 감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 차를 타는데, 그래도 이런 신차들을 보면 갖고 싶긴 합니다. 그건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리고 뒷모습을 한번 볼 텐데요. 뒷모습을 보시면 약간 얼굴이 눌린 듯한 디자인이죠. 각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을 딱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은 여기 보시면 어떤 모양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면 일단 리어 디자인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좀 더 이제 유선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여기 스포일러 보이시죠? 이 스포일러는 원래 없는 건데 이제 예전 차주분이 달아놓은 것 같은데, 이거의 반면에 요즘 차량들을 보시면 사실 벤츠 C클래스뿐만 아니라 트렁크가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 당시에 요즘 차량들은 이제 트렁크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패스트백 모델의 디자인을 참 선호를 해서 좋아해서 머스탱, 이제 60년대식 머스탱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을 좀 찾아봤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패스트백 디자인은 아니에요. 근데 요 잘 보세요. 여기는 오히려 제가 실내편에도 언급을 하겠지만은 뒤에 공간이 요 녀석보다는 공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차량은 약간 자세를 위해서 여기를 좀 날렵하게 하기 위해서 요 부분이 좀 낮아요. 근데 요 부분은 생각보다 좀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실내 공간이 디자인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육안으로도 대충 보이실 거예요. 여기 높이 그리고 여기 높이가 다릅니다. 예전에는 창문들이 더 컸었고요. 근데 요즘은 점점 트렌드가 창문이 작아지고 있어요. 창문이 작아지고 좀 스포티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시안성은 이쪽이 더 좋지만은 디자인 면에서는 이쪽이 좀 더 세련된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휀다를 한번 봐볼게요. 휀다가 뭐 약간 툭 튀어나와 있긴 하지만은 그냥 무난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C200 모델이고 AMG 모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래 보시면 휀다가 약간 세미 오버 휀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W201 휠은 아니고 또 2세대 모델 W203 휠인데, 사실 요 5세대 디자인이랑 봐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마크만 없으면 저는 라세티 프리미엄 휠 한번 찾아보세요. 비싸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를 한번 보시면 그냥 진짜 옛날 불을 비추고 꺼지고 하는 역할만 가지고 있는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약간 이제 엣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엣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약간 선을 살리는 좀 세련된 모습에 이런 LED들이 잘 박혀 있고요. 그리고 요런 뭐 헤드램프의 디자인은 사실 세련됐어요. 사실 뭐 전문 용어로 다 생각도 안 나지만 전문 용어를 써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것보다는 그냥 요즘 차량들은 세련됐습니다. 예전 차량들은 클래식하고요. 그리고 그릴 자체도 좀 다릅니다. 이 그릴이 원래 은색인데 제가 이제 이걸 다시 한번 검정색으로 입혔는데, 다음에는 좀 새 걸로 바꿔서 좀 순정 상태로 좀 돌리려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그릴을 가지고 있고, 예전 차량들은 뉴그랜저도 그랬어요. 여기에 삼각별이 딱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좋은 게 운전할 때 삼각별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벤츠를 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만은, 요즘은 진짜 고급 차량이 아니고서는 이런 식으로 본넷에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크게 벤츠 로고가 나 벤츠 탄다 벤츠 로고가 딱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릴들의 느낌들은
손은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만져봤을 때는 그렇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뭔가 원가 절감한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일반 범버와는 다르게 요 C200도 AMG 모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들 살린 거 보이시죠? 이런 선들이 살리는 거라 좀 약간 공격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감지기만 있고 전방 카메라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겹이 딱 겹쳐진 튜닝된 립처럼 이제 순정 하단 립이 이제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스포티해 보이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뭉뚱해 보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좀 날렵해 보이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한번 볼까요? 사이드미러를 한번 보시면 90년대 당시의 사이드미러 모습과 이제 최근 사이드미러 디자인을 보시면 사이드 리피터도 없을 뿐더러 여기는 약간 디자인이라기보다 윙미러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만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여기는 디자인이 들어가고 리피터도 들어가서 깜빡이를 신호를 주면 여기서도 깜빡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차는 좌회전한다 우회전한다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랑 각도가 달라요. 요 A 필러의 요 각도가 97년대 각도보다 좁기 때문에 아마 공간적인 거는 제가 타고 있는 이 1세대 C클래스보다는 조금 좁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어떻게 돼 있냐면 키가 잠기면 남들 보면 야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노 해요. 막 이렇게 하면 열리거든요. 근데 이게 키가 잠기면 이것도 잠기기 때문에 이것도 열리지 않고요. 그래서 주유구를 이런 식으로 열고 요거를 빼면 여기 꽂아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해요. 여기에 보이면 키로도 열 수가 있지만은 이걸로 눌러서 열면 이런 식으로 트렁크가 나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포스팅을 해서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C클래스는 아마 옵션이 딴 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자동은 아닙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여기에 마크 밑에 있는 걸 딱 누르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놀란 게 여기에 골프팩이 한 채가 들어가네요. 아마 골프팩이 두 개는 안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넓어도 손이 들어가도 이쪽은 아니거든요. 이쪽은 좁기 때문에 아마 골프채는 하나 정도만 들어가고 혼자 골프를 치고 이제 그 골프장에서 딴 사람들이 자기 차를 타고 오면 그렇게 문제가 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만약 골프채가 두 개가 넣어야 된다 하면 두 명이 갈 거니까 뭐 뒷좌석을 이용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버튼식이 아닌 그냥 이제 손으로 좀 아날로그로 이런 식으로 닫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디자인을 보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90년대 1세대 모델의 이제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도어 캐치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어 캐치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열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어 트림을 보면 옛날 느낌은 나지만 저는 확실히 벤츠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이때부터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밋밋한 느낌이라기보다 이런 선들을 살리고 요런 크롬 캐치 같은지 이런 무광의 가니쉬가 들어감으로 해서 저는 좀 럭셔리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요즘은 다 버튼으로 올리고 닫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동입니다. 이거 옛날에 아버지 차 막 이런 거 돌리면 창문이 닫히고 열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 이 차량은 그냥 C클래스가 아니고 이런 수동 윈도우 개폐, 이제 창문과 이렇게 기어봉이 다 수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귀한 모델이긴 합니다. 이제 순정 오리지널로 국내 몇 대 남지 않은,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동생도 하는 말이 미국에도 이런 수동 벤츠가 잘 없다고 할 정도로 좀 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핸들은 순정이 아니라서 가볍게 패스를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저에게는 좀 특이했어요. 이쪽에 헤드라이트를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고요. 그리고 보시면 요거를 눌러주면 탁 잠기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 계기판 보시면, 잠시만요. 계기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은 지금 보시면 36만 킬로 되어 있고요. 뭐 온도, 그리고 이제 기름 게이지, RPM, 여기는 이제 외부 온도, 이제 적상거리계, 시계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적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날로그 느낌의 또 대표 주자죠, 우드. 사실 저는 우드 자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자꾸 보니까 적응이 되고요. 그리고 요 소니는 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 시가잭 있고, 여기는 담배잭 아니고 동전 넣는 공간, 그리고 여기도 하나 공간이 있는데 저는 요거를 넣어놓는, 블루투스를 넣어놓는 걸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동 모델입니다.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자꾸 기아를 넣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설명된 부분이니까 가볍게 넘어갈게요. 예전에 포스팅이 있거든요. 이 S클래스에 있는 컵홀더를 이식을 시켜놔서 여기에 이제 두 개의 컵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콘솔 박스고요. 여기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여기에 뭐 지갑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을 넣고 댕기고 있는데, 여기가 큰 대신, 그리고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는 대신 여기는 솔직히 작습니다.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밖에 안 돼서 여기 보시면 요 정도만 들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히터, 지금은 파란불 되어 있죠. 이건 에어컨. 에어컨은 보통 에어컨을 틀면 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이 불이 꺼져야 이걸 켜고
이 빨간 불이 들어오면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이 꺼져야 에어컨 컴프레셔가 작동하는 원리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도어락 버튼이랑 헤드레스트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건데 두 개 다 지금 고장난 상태고, 요거는 비상 깜빡이 소리 들으시죠? 깜빡.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열로 넘어가 보면 어차피 비교가 될 거긴 하지만은, 잠시만요. 앞자리를 좀 당겨서 할게요. 확실히 제가 옆자리 가서도 하겠지만은 여기 2열의 공간이 확실히 넓습니다. 여기 주먹도 일단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 사이드 공간이라든지 헤드레스트도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저 E클래스는 잘 안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좀 뒷좌석은 저는 요즘 나오는 W205보다 W202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공간도 훨씬 넓고요. 그 공간이 넓은 이유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멋을 살리기 위해서 차량을 좀 약간 눕히는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약간 패스트백 느낌 나는. 하지만 이제 이때 차량들은 각을 딱 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유 공간은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열을 앉아봤기 때문에 2열을 바로 한번 가볼게요. 2열을 바로 가보면 확실히 타면 헤드룸부터가 요 공간이 저기 이제 1세대보다 여기 5세대가 훨씬 작습니다. 왜냐하면 요 보시면 이렇게 누워져 있어요. 패스트백도 아닌데 이렇게 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이드 공간도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디자인 면으로는 좋은데 실용성, 그리고 사람이 뒷자리에 타는 2열에 타는 사람들은 좀 아쉽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열에서 다시 1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열로 넘어가 보시면 확실히 타보면 턱이 높습니다. 이 턱이 보통 제가 타면 이 정도 느낌인데 벤츠 1세대를 타면 요즘 차는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확실히 벤츠는 제가 실내 딱 타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확실히 벤츠가 고급스럽게 잘 만든다. 보시면 메모리 시트 컨트롤 박스 뿐만 아니라 하이그로시 이거 고강택 소재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벤츠가 이거는 제 생각이고 제가 들었던 거예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옛날보다 원가를 좀 아낀다고 하지만은 모르겠어요. 아끼든 말든 일단은 이런 하이그로시가 들어간 소재들이, 이런 디자인 레이아웃들이, 그리고 도어 캐치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 부분도 딴 차에 비해서 좀 짧아요. 딴 차는 이 정도 빠지는데 이거는 짧고 예쁘고 세련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 때 보시면 1세대도 이쪽에 그 라이트 컨트롤 박스가 있었잖아요. 여기 똑같아요. 여기 똑같이 있지만 다른 거는 여기에 이제 풋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풋브레이크가 없고 이쪽으로 다 넘어왔을 겁니다. 근데 계기판은 정말 깔끔하게 차려입었어요. 근데 안에 입었던 네이가 좀 촌스러운 느낌의 디자인은 사실 계기판은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 얘만 없었으면 이 디자인도 제가 엄청 깠을 거예요. 근데 이 벤츠 삼각별이라는 로고 때문에 이 삼각별이 너무 세련되다 보니까 다른 단점들을 커버 쳐줘서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저한테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드는데 D컷이 아닌 것도 조금 아쉽고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뭔 생각했냐면, 벤츠 원래 있던 디자이너가 뭐 불만 있어 나갔나? 때려치웠나? 신입 디자이너가 와서 설계를 했나? 할 정도로 이걸 왜 튀어나오게 했나 모르겠습니다. K9, DM8 그리고 이제 뭐 G90, G80을 보면,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지바겐이라든지 요즘 차량들 보면 이 계기판이랑 디스플레이랑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 근데 이거는 그냥 갑툭튀예요. 갑툭튀. 존나 미친놈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볼 때마다 진짜 이 디자이너가 누군지 몰라도 존나 쫓아 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거를 그나마 이게 디자인이 정말 별론데, 이쪽 부분이 디자인이 별론데, 저는 그래도 용서해야겠다는 게 이런 고강택 소재를 써서, 그리고 이제 이런 무광의 크롬 몰딩 같은 것들이 좀 고급스럽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K9을 리뷰하면서 이 버튼들이 까칠까칠한데 굉장히 고급스럽다 했는데 벤츠에서 있네요. 아마 벤츠가 먼저 시작한 것 같거나 아니면 K9이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느낌들이 굉장히 누를 때 손가락 지압이 돼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느낌이랄까? 여기 코볼트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차주라면 한 번씩 이걸 빼고 다닐 것 같아요. 왜 빼고 다닐 거냐 하면 이 선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계속 리뷰를 하면서 벤츠 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벤츠가 선을 살리기 위해서 공간을 손해를 봤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는 곡선, 이래 전체적으로 빛나는 이런 고광택 느낌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물론 손때가 묻고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만은 그래도 이런 선들이 저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만지면 보들보들하게 멋지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걸 딱 눌러주면 이 컵홀더가 있고 해서 쓰시면 여기에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을 넣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공기청정기도 하나 넣어서 쓰네요. 이거 갑자기 켜졌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온도 조절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히터라든지 에어컨이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는 아마 이거 통풍일 것 같고요. 이거는 바람 세기, 그리고 이제는 오토로 하고
이제 이거는 창문을 맥스로, 이거는 프론트, 이거는 리어 창문을 이제 빨리 이제 습기 같은 걸 없애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는 공기 내부 순환, 그리고 이제 에어컨 버튼, 이건 조수석의 온도 조절하는 건데, 저는 보니까 이 싱크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주분한테 물어봤더니 이 싱크는 운전석 조수석의 온도를 같이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오토는 이 공기 내부의 온도에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조절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만지면 더 고급스럽다는 게 느껴지고,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무광택의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 콘솔 박스를 한번 열어보면 여기는 넓어요. 여기는 넓고, 심지어 이런 디자인된 것들이 이런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휠은 왜 신경을 안 썼대? 1세대보다는 넓습니다. 다른 차에 비해서 넓은지는 모르겠지만 1세대에 비해서는 좀 넓고요. 그리고 이 콘솔 박스, 여기 이제 암레스트랑 겸용해서 쓰는 건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차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개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폐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원하는 것들을 정리를 잘 해놓으면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카드 하나 보이세요? 보통 요즘은 룸밀러에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블랙박스는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시면 여기에 이 룸밀러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기능들은 빼버리고 그냥 이 디자인 자체로만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재미난 거라기보다 여기 보시면 뭐 독서등이 있고 차량의 실내 등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화기가 3개가 있어요. 전화기가 3개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SOS를 치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이 차량의 기능들, 버튼에 대한 기능들이 궁금할 때 물어보는 버튼이고,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 누르는 버튼이라고 하는데, 사실 너무 다급하면 여기 거를 이렇게 눌러서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하지만은 좀 알고 있으면 좀 그나마 편할 것 같습니다. 시동을 잠시 켜볼게요. 시동을 켜면 소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시동을 켜고 잠시 기능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래 시동을 켜면 여기에 도어 문이 열려 있다고 나오죠. 이 계기판에는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운전을 하면서, 속도 계기판이나 RPM 아날로그가 되어 있지만은 주유 상태, 주유 기름 상태라든지 온도 같은 것들은 디지털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사진 보이시죠? 사진에 문이 열려 있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경고 이미지가 영상이 떠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거를 인식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까 제가 깠던 이거가 내비가 좋았으면 사실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미 내비가 존나 구려, 정말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안 좋은데,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조그 다이얼까지는 괜찮아요. 이 조그 다이얼을 사용하면 줌 기능은 돼요. 뭐 이런 것들은 되지만은 이런 것들은 저는 편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 못하는 거, 이게 뭐냐 하면 손가락으로 서서 이제 위치를 찾게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컨트롤 할 수도 있습니다. 볼까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의도가 뭔지는 알겠지만 저는 사실 이런 기능들은 별로 예쁘지만 디자인 면에서는 오케이, 하지만 이런 기능적인 면에서는 좀 더 다른 기능에 쓰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이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면 5개 모드가 나옵니다. 보면 처음에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인디비주얼 모드는 이제 개인이 뭐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세팅들을 달리해서, 여기 보시면 서스펜션 같은 거를 달리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내 몸에 맞게, 내 운전 스타일에 맞게 세팅할 건지 하는데, 사실 보통 노멀 모드, 에코 모드 아니면 스포츠 모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드 바꾸는 거는 좀 생각보다 편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스탑앤고 했잖아. 이게 스탑앤고 기능이고, 이거는 주차 그 오토 파킹 감지 센서. 이거는 오디오 전원 끄는 거고, 내비 전원. 내비 전원, 아예 이 디스플레이 전원을 꺼버리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차주 오너라면 항상 꺼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 벤츠 같은 경우는 요즘은 기어봉, 아까 1세대 보셨죠? 여기에 기어봉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 1세대, 2세대 할 것 없이 기어봉이 여기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르면 P가 되고, 이거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밟고 하면 그냥 움직입니다.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보다 트라제 같은 경우는 이거 P 맞추고 R 맞추고 좀 어렵거든요. 근데 요 벤츠 같은 경우는 오토 반오토 느낌의 기어 변속기 같아서 생각보다 편합니다. 이렇게 똑똑 내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파킹 버튼은 요거 하나 누르면 되니까, 굉장히 요런 것들은 저는 좀 점수 높게 준다. 그리고 이제 시트 잠시만 얘기해 볼게요. 시트가 저는 생각보다 안 편한 느낌이에요. 이게 물론 버킷 시트가 되어 있잖아요. 약간 반 세미 버킷 시트로 요즘 다 나와서 되어 있는데, 저 몸에는 제 몸이 좀 두꺼워서 가는지 이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이제 헤드레스트랑 저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 이 차량은 고급스러운 느낌은 굉장히 들었어요. 고급스러운 느낌은. 근데 뭐 편의성이라든지 시트에 이제 몸에 감싸는 그런 느낌들은 저하기는 조금 약하다는 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사실 그거예요. 이 차량이 운전을 했을 때 1세대 차량과 얼만큼 많이 다른지,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행편에 한번 넘어가서 좀 더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차량 아니 앵글에 자꾸 이상한 거 들어오잖아요. 아씨. 지금 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해 안 했는데. 오케이.
아니 계속 아니 나 이만큼 방해 안 했잖아요. 아니 비하인드 씬 진짜. 아니 비하인드라도 비하인드 씬. 비하인드는 저도 공유해줘요. 비하인드 씬. 그러니까 그거 공유할 때. 근데 너무 인스타 근데 너무 집중이 안 돼요 지금. 제가 찍지를 못하겠어요. 프로 유튜버라면. 아는 프로 아니에요. 아니, 프로 저 유튜버라- 개조밥이에요. 아니 저 프로 개조밥. 아니 내 진짜 집중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아 진짜 집중이 안 돼. 끊어야겠다. 자 왜 일단. 그럴까? 이게 어떤 느낌인가요? 너무 가벼운 차를 타는 게다 되는 거고 무거운 차를 타는 게다 되나? 이거? 죄송한데 제가 얘기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안 길어져요. 예.